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영끌 B2 빚더미 앉은 3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2 영끌 B2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인데, 자 여기서 뭐 빚더미에 앉은 30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어떤 내용인지 보자니까, 빚더미에 앉아서 뭐 지금 가계부채를 보니까 30대들이 빚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가 30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도 또 예고가 되어 있죠. 이전에 2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올렸고,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0.5에서 기준금리 2번 올렸죠. 1%가 됐습니다. 그런데 2.5에서 2.5% 정도죠. 2에서 2.5% 정도의 주담대 금리에서 지금은 5%에서 6%까지 금리가, 대출금리, 주담대가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0.5%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2.5% 올린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B2 영끌, 특히 영끌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미지에 이 사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게 왜 이 사진만 나오지? 그래서 또 밑에 계속 내려보니까 또 이런 사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성들 속옷 있습니다. 브라가 영끌 브라라고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끌 브라. 그리고 영끌 드레스. 그래서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속옷 제조회사에서 조금 뭔가를 상술,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끌, 제가 지금 이미지를 조금 필요해서 보려니까 전부 다 이런 이미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이미지 클릭하시면은 영끌, 그리고 구글에도 클릭하시면요 전부 이런 사진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김현미 장관하고 여성 브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끌 브라. 처음 알았습니다. 영끌 브라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영혼까지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얘기겠죠. 기존에 옛날에 쌍방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메리아스 많죠. 있는데, 자 요즘에는 또 기능성을 강조하는 속옷이 되다 보니까 영혼까지 뭔가를 끌어모으겠다는 의지가 이 속옷에서도 지금 뭔가가 지금 굉장히 투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때문에 자산도 빚도 늘었다. 자산도 늘고 빚도 늘었으면은 이거 평타 친 겁니다. 그냥 잘한 거예요. 보통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30대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B2 영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대 중에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뭡니까? 빚만 는 세대입니다. 빚만. 자산은 안 늘고 빚만 늘은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겠냐면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죠. 전월세. 30대 중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빚만 늘었죠. 이게 보증금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보증금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14%인가? 22%가 하여튼 14%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도 늘고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겠죠. 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또 월세금, 매달 내는 월세가 또 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빚만 계속 늘어난다. 거기도 보증금도 늘어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자산도 늘고 빚도 늘었다는 거 하는 거는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빚만 늘은 세대들은, 이게 지금 집이 없는 세대들, 30대 중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자산 부채 현황을 보니 서울뿐만 아니고, 서울이 가장 많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자산 보유액이 12.8% 늘고 5억 2,530만 원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부채 보유액도 보시면은 6.6% 늘고 8,800만 원 정도 됐네요. 30대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30대가 8,800만 원이 빚이 되었다. 1년 전에 비해서 8,256만 원에서 8,800만 원이면은 빚이 거의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자산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천만 원이 증가했죠.
빚은 600만 원 증가하고, 자, 그러면은 빚도 증가하고 여러분들 자산도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네, 자산도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네, 2배죠. 12.8. 부채 증가는 6.6%니까 오히려 빚이 늘고 자산이 커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크죠. 네, 가구당 연령층에서 보시면은 부채 증가가 가장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언제 영끌 비투가 가장 많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점 국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클은 항상 어땠습니까?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타고 가죠.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점 국면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시면은 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인즈도 이런 말을 했죠. 이 저점 국면에 왔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해서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점이 오게 되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포와 불안 때문이죠. 어떤 공포와 불안 때문이죠? 네, 더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면은 이때는 저점입니다. 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면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영끌과 비투를 하게 돼요. 영끌과 비투. 자, 이게 문제란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영끌과 비투를 하게 되는데, 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이 저점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 상승 초창기 때 영끌과 비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근상첨화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사이클과 반대로 간다. 영끌과 비투를 한 시점이 항상 이 꼭지에 있더라. 요 꼭지에서 항상 영끌과 비투를 합니다. 요 꼭지에서. 그런데 왜 조정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상 사이클이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주춤하는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여기 또 저점이 만들어져요. 저점. 똑같죠?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항상 이런 사이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국면. 부동산에서 이 국면이 있습니다. 왜 조정이 나오냐 이겁니다. 왜 조정. 이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플랫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간 조정만 있는 것을 플랫 조정.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가격 조정. 왜 발생합니까 이게? 왜 이런 조정이 발생해요? 영원히 상승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하락할 수도 없지만 그냥 계속 가면 좋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냐? 적응기를 가져야 됩니다. 적응기. 이 가격이 이전에 보지 못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5억 했잖아요. 5억. 2013년도 평균 5억도 안 했어요. 강남 아파트 뭐 압구정인데 8억밖에 안 했어요. 13년도에. 자, 그 가격에서 갑자기 지금 보시니까 뭐 40억, 30억이 된 거야. 뭐 35억이 됐어. 압구정현대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8억에서 지금 뭐 35억이 된 거야. 이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이 적응기가 바로 조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35억이라는 30억 이상의 가격을 적응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전에 35억이라는 가격이 이제는 적응이 되면서 이게 또, 이제는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아, 그 가격도 이제는 비싼 가격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기는 무엇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하냐? 네, 이것은 적응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10년 중에 1, 2년밖에 투자를 할 기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8년은 어떻습니까? 네, 8년은 조정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초입이 가져다주는 큰 상승, 대세 큰 상승은 1년에 기껏해 한두 번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반대죠. 8년이 오르고 2년이 하락하는데 2년의 하락기 동안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하락기 때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규제들이 막 터져 나오다 보니까 못 견뎌요.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지나고 나면 적응기가 펼쳐지고 나면은 또 그 가격이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부동산 사이클하고 주식 사이클하고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은 8년을 투자하는 기간이고 2년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단 1, 2년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8년을 쉬는 것이 정석이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들 많습니다. 네, 폭등하는 주식들 많아요. 신기술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매출액,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다이아몬드 하나를 모래사장에 던져주고 그거 찾으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1년입니다. 대세 상승기 때.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 초반 때 3월달 제가 알려드렸죠. 네, 이때 투자하라. 이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4배 정도를 자산 수익을 얻고 이 4배 정도로 자산 수익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이것을 부동산으로 가져가서 네,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네, 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끌족 이자 부담 커진다. 국민 또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영끌족이란 문제, 비투라족이라는 이 문제는 사실 누가 만든 거냐? 저는 정부가 만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족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들어집니까? 대출을 규제하니까. 그렇죠. 이자를 올리니까.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내년도에 또 금리 인상을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30대에게 네,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주는 겁니다. 주거에 대해서 안정을 주는 거예요. 왜 주거에서 안정을 줍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출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통 보면 2.5명 정도 낳죠,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억 원까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대출에 대해서 보증. 너희들은 11억 원까지 주택을 사는데 우리 정부에서 보증해 줄게. 그러니까 집을 살 돈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30대들이 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거 안정이 되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리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0대들이 반대죠, 완전히. 30대들이 집을 산다고 그러면 그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금리 올리죠, 바로. 예, 좀 잘 살아보겠다. 아이를 좀 낳겠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하는 30대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 대출 규제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왜 집을 사려고 해? 그냥 매년 2년마다 4년마다 그냥 떠돌이 돌아다녀. 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너희들은 월세, 너희들 받는 돈에 뭐 3분의 1, 2분의 1 월세 내가면서 살아라. 이러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민국도 빨리 지금 영끌이라는 문제, 비투라는 문제, 영끌 비투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애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처럼 11억 원까지 정부에서 주택 보증을 해주라는 겁니다. 주택 보증. 네. 미국 보증해주죠. 이거 보시면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11억 원까지면은 돈 한 푼도 없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보증하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